이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시리즈 김보람입니다.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그리스가 30일까지 IMF에 갚아야 했던 15억 유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미국 증시가 올랐고요.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 반등세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등 폭은 어제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21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2% 이상 오르면서 또다시 고점을 노릴 기세입니다. 이제 7월장이 시작이 됐죠. 하반기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할 멘토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하실 멘토는요. 퍼즐 이론으로 성공 투자를 이끄는 저평가 우량 급등주 분석의 전문가 황민혁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한 달간을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7월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키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저는 실적이라고 꼽아보고 싶거든요. 7월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국내 증시 그렉시트 우려감에도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실적 관련주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둔 가운데서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그리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네.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많이 이루어졌다 내지는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들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리스하고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과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문제는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이슈였고요. 그럴 때마다 과연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은 유로존 안에서 탈퇴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투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스에 대한 어떤 그렉시트 우려감들은 결국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들 자체는 지금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자체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을 하거나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예상을 할 때는 단발성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계속해서 시장 단기적으로 흔들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갔던 그런 과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너무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주가가 변동성이 생겼을 때 이런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이 발생되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용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 실적 시즌을 노려서 좀 주목해봐야 할 업종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이제 개별적인 업종에 대한 흐름들보다는요. 네. 사실 개별적인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2분기 실적, 내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내수 소비 위축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피해주로 구분됐던 그런 종목들 안에서는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 저하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실적 관심으로 본다면 이제 업종별로 만약에 이제 한 가지 업종을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성장성이나 어떤 이제 모멘텀들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메르스에 대한 여파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손해보험사들, 손해보험주 쪽이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우려감을 현재 너무 키울 필요는 없다. 시장에 만약 변동성이 발생한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2분기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업종별로 좀 유효한 업종을 살펴본다면 손해보험업종 쪽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AS를 받아볼 차례입니다. 황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황민혁
김대토님의 포트폴리오가 활짝 열렸는데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4월에 받았던 대웅제약이 벌써 세 번째 목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108%가 넘는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고요. LIG 손해보험은 현재 15% 정도 수익입니다. 그리고 더존비주온이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다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종가상으로 본다면 또 다른 신고가를 오늘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 수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현재는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테크윈 이제 한화의 인수가 완료가 되면서 어제 오늘 상승세가 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야말로 급등세가 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17% 높여가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0.3% 정도 손실,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5% 정도 손실이고요. 종근당홀딩스 현재 18%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AS를 받아보기 전에 손절가 터치를 해서 포트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오늘장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장에서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이제 다음 카카오라는 종목이 있죠. 오늘 장중에 이제 최고점 10.6%까지 이제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자, 다음 카카오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실 손절가를 좀 짧게 대응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짧은 대응 안에서 변동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손절가를 터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AS 다시 한번 잡아드렸죠. 다음 카카오는 손절가를 제가 짧게 잡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터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끌고 가신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다음 카카오를 설명드릴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카카오를 저점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매수 시점을 제가 잡아드렸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7% 이상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삽검색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역시 이제 무거운 종목이지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종목들을 항상 선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7% 정도의 그 상승, 이 상승 자체로 본다면 앞으로 이제 16만 원 정도까지 곧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카카오는 지금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실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가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아깝게도 포트에서는 저희가 제외시킨 종목이지만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실 텐데요. 16만 원까지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삼성테크윈 이제 한화의 한 식구가 됐습니다. 오늘장 그야말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사명도 어제 주총을 통해서 한화테크윈으로 바꿨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테크윈에서 하나테크윈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삼성 쪽에서 이제 하나로 넘어가는 기업이 바로 삼성테크윈이, 현재 삼성테크윈이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24.9%나 올랐습니다. 거의 이제 정말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 이제 포트 편입을 해놓고 여전히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삼성테크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많은 보고서들 내용을 읽어보면은 삼성테크윈이 하나 쪽으로 넘어갔을 때 정말 좋게 보는 그런 보고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삼성 쪽에서의 그 브랜드 가치보다는 하나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시너지, 이 효과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단순하게 이제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따라서 삼성테크윈은 제가 그동안 주가 조정이 또 있긴 했었지만 결국은 올라갈 놈은 또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테크윈으로 간다고 한다면 삼성테크윈은 현재 가치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수익성을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매수하신 분들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수 신호를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못 하셨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따라붙기는 어렵죠.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 시점에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면 어쨌든 그 기간에 대한, 투자 기간에 대한 수익은 분명히 보답이 나오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존비주온도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제 신고가 경신하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더존비주온도 장중에 5% 정도의 그 급등세가 한번 나왔다가 오늘 다소 이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더존비주온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의 눌림목입니다. 역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가고 이제 주가라는 걸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발생되고 나서 다시 2차 또는 3차 정도의 그 상승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존비주온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장성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실적도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주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한번 눌림목이지만 이 눌림목 자리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눌림목에서의 그 매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더좀 비전 끌고 가시면서 지금 현재 수익 두 자릿수 수익이 아니라 세 자릿수 수익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키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존비주원의 목표 가격 16,000원 되겠습니다. 대웅제약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가까지 도달한 종목입니다. 108%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쯤 된다면 이제 익절가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100% 이상의 이제 수익이 났는데 네. 선저가를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겠죠. 네. 일단 대형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거의 이제 30% 가까이 이제 올라왔다가 한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대형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우량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대형제약이 안에서의 어떤 뭐 제약 쪽의 그 산업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형제약 그 안에서의 나보타에 대한 어떤 수익 개선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포함해서 본다면 대형제약 현재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이제 부담스럽게 느끼실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제약에 대해서는 100% 정도의 수익을 일단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00% 이미 달성이 됐죠. 네. 그 이상의 수익을 보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최소 50% 이상 정도의 한번 재차 반등을 기대해 보시는 그런 기업이다. 앞으로 나올 만한 어떤 재료들,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제약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눌림목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눌림목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자라고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금 사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네 번째 목표 가격을 제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목표가들은 다 달성을 하고 이제 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점이 지금 15만 원 정도 지금 가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이 기업은 현재 시점에서 한 17만 원 정도 때까지도 네. 일단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이렇게 네 번째 목표 가격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목표 가격은 17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함께 큰 수익 거두고 계시는 모든 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S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을 받아볼 차례인데 힌트부터 들어보죠. 네,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화면부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스. 바로 나오네요. 역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메르스겠죠. 역시 이제 메르스와 관련해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다들 이제 메르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주가의 하락 요인이기 때문에, 메르스 관련주, 이제 메르스 피해주보다는 메르스에 의해서 이제 주가 올라가는, 뭐 마스크라든지 또 이제 제약업종 이쪽을 많이 보고 계신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메르스이지만, 메르스 관련주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최근에 메르스도 이제 많이 확진받은 환자들 수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고,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그 환자가, 발생되는 수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죠.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꼭 가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메르스 확진자 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메르스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였던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 보여주시죠. 네, 황민영 멘토님께서 들고 오신 오늘의 세일즈 종목은요. LG 생활건강이네요. LG 생활 건강하면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친숙하신 종목일 거예요. 기업일 거예요. 생활용품도 만들고 여기 화장품 많이 만들고 음료도 만들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인데요. 네,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사실 그 LG 생활 건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주가가 이제 많이 밀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그 여파는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고 메르스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면 당연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강조를 드렸었죠. 역시 이제 화장품주가 대표적인 그런 업종이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LG 생활 건강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1분기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39.1% 그리고 37.6%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기업 자체가 뭐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그리고 음료 사업 전체적인 그 사업 부분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이제 올라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에는
화장품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들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실적이 그만큼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화장품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굳이 밖에 뭐 나가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그 어떤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매수를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쪽 채널보다는 온라인 쪽에 대한 어떤 화장품 쪽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이번에 메르스에 대한 여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화장품의 규모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르스는 일시적인 그런 약제 쪽에서 우려감이었던 것일 뿐이고, 큰 흐름에서 안에서 본다면 화장품 사업 부분이 점차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 좀 우리가 큰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 비중 자체가 화장품 쪽에 이제 40% 정도의 그 사업 비중을 차지하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47%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2% 정도 수준에서 61%까지 상승이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LG생활건강은 지난해를 한번 돌이켜본다면, M&A는 원래 이제 LG생활건강 자체가 M&A를 통해서 커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엘리자베스 아덴이라는 대형 이제 화장품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인수를 포기하고 차인박을 인수를 하면서 또 새로운 그 화장품 시장에서의 또 성공 가도기를 또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역시 인수 이후에 브랜드 파워라든지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 확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지금 LG생활건강에 대한 추가적인 그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 특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면세점입니다. 지금 면세점 채널이 향후 3년 동안 거의 50% 이상의 성장을 전망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면세점 채널 쪽에서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후입니다. 네. 이 후라는 브랜드, 이게 바로 LG생활건강에서 유통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고요. 이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제 높은 인지도와 그 다음에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제품이고요. 일단 면세점 채널 부분에서 거의 70% 정도의 유통 채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3년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50% 이상의 고성장을 또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메르스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면세점 쪽에서 지금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그 흔들림, 이건 결국은 주가의 조정으로 일단 나타났던 현상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화장품 쪽의 그 사업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가운데 있죠. 제일 이제 연한 부분이 바로 생활용품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바로 화장품이고, 그 다음에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음료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 화장품의 영역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화장품 쪽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유지가 되면서 실질적인 매출의 그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그 갭 차이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화장품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화면 잠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차인박 인수.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엘리자베스 아덴을 인수하느냐 마느냐. 사실 엘리자베스 아덴을 인수하게 되면은 전 세계 글로벌 유통 채널망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화장품을 사용을 할 때 실질적으로 미용도 있겠지만 피부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제 차인박에 대한 인기가 지금 시장 안에서도 정말 크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막 커지고 있는 그런 이제 화장품 브랜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인박 인수가 오히려 이제 LG생활건강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어찌 보면 이제 화장품 쪽에서의 그 마켓 시어를 확대해 나가는데 정말 크게 한번 작용을 했던 그런 이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잠깐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세점 매출. 면세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물론 메르스에 대한 효과 말씀하셨지만 면세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면세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메르스에 대한 효과 때문에 사실 별로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들이 많아요. 하지만 메르스 바이러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이제 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현상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갔던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번 어떤 시장에 어떤 이제 충격을 한번 줬다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던 그 이상 주가가 또 올랐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마철과 맞물려서 지금 환자들의 수도 꾸준히 줄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메르스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우려감으로 주가가 빠졌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시기를 매수 공략 시기로 노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연세 쪽에서 본다면 지금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거의 갭 차이가 정말 큽니다. 거의 3배 가까운 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역시 2014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또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업들이 최근에 면세점 사업을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다 편이 되겠죠. 따라서 면세점 쪽에서의 그 성장 스토리, 그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현 시점에서 이제 LG 생활건강 쪽에서의 화장품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그 효과 그리고 앞으로 캐파에 대한 그 효과들까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LG 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은요, 화장품 쪽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화장품 이외에도 음식료라든지, 음료 쪽이라든지 또는, 지금 생필품 쪽을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생필품을 말씀드린다면, 생필품 자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저희가, 시장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일을 안 닦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세수를 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필품은 꼭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음료 사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울수록 제가 지금 더위를 좀 많이 타는데 네. 더울수록 당연히 음료에 대한 수요가 늡니다. 그럼 여름철에 성수기를 맞이하는 게 바로 음료 사업뿐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런 다방면에서 수익성과 어떤 모멘텀을 같이 겸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LG 생활건강은 지금 자리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지금 투자해서 좋은 모멘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서 올해 실적도 어떻게 나올지 전망을 해봐야 할 텐데요. 앞서 1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1분기는 실적이 좋았고요. 2분기에 메르스에 대한 어떤 영향권 안에 있긴 했었지만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생필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음료 쪽 사업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의 현재 주가의 흐름을 일단 잡아드린다면 네. 지금 주가가 사실 이제 저는 더 빠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65만 원 정도 구간대에서 일단 저점을 한번 잡아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시기 안에서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 LG생활건강을 언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될까 네. 많은 관심을 제가 이제 갖고 좀 지켜봤던 그런 이제 흐름이었는데 물론 그 전부터 이제 흐름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이제 그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을 또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은 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모멘텀과 재료들이 이런 시장에 대한 변동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매수 관점을 보유 관점에서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반적인 그 전략들까지 한번 같이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79만 2천 원 정도의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가는 77만 원에서 79만 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매수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 주가를 또 잡아드려야 되겠죠.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95만 원 정도 이전 고점 자리가 맞을 것 같고, 손저가 대응의 경우에는 72만 3천 원 정도가 자리가 적절한 손저가가 될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의 가격 전략을 화면통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황민영 멘토님이 오늘 들고 오신 종목 LG생활건강 매수 가격은 77만 원에서 79만 원대로 정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95만 원, 손절 가격은 72만 3천 원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멘토들의 수익률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